그렇다면요,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죠.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검찰 발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의 통화 녹취가 수백 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정빈 변호사님, 이 통화 녹취의 시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조작 사건이 집중되던 그때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가 조작 의혹이 크게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10월까지 있었던 1차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010년 10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 있었던 2차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차 작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있었던 2차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10년이라는 기간은 마지막 2012년 12월로부터 지나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권오수 회장 등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얼마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만약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 있는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주가 조작이 의혹이 있었던 이 시기에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증거들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기소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시기도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의 녹취가 담겨 있느냐인데, 지금 단독 보도 형태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그쪽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든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계좌를 맡아 수익 40%를 받기로 했다. 근데 서 변호사님이 법조인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세요?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대화 내용은 결국에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사실 이 말만 또 녹취가 돼 있었다, 이것만이 증거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 사실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런 정황이 담긴 증거들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런 증거들까지도 종합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비해서는 분명히 혐의점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거를 왜 발견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박은정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농단, 남용 이런 에 대해서 검찰 신뢰 추락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 비어폰 통화까지 나온 마당에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일단 먼저 박 의원님. 검찰이 4년 가까이 수사한 걸 못 찾은 걸 서울고검이 고작 50일 수사하고 이렇게 다량으로 수백 건을 발견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못 찾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부실 수사하고 안 찾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그 증권사 압수수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고검이 수사 재개를 한 지 50일 만에 이런 핵심 증거를 그것도 무더기로 확보한 건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만약 마음 먹고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그리고 해당 증권사들을 다 압수수색을 원리 원칙대로 했다면
진즉 찾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 자료들을. 때문에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수사팀의 그런 의도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예. 이로 인해서 그 수사검사와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까지 됐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의 이를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괜히 탄핵 소추가 됐던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된 거죠. 같은 검찰입니다. 중앙지검과 고검이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뭐 수사력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2차 주가 조작에 그 이 중간에 중개했던 그런 증권사들 압수수색을 왜 안 하냐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뭉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 하자마자 그 녹취록이 그대로 다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미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였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제 의도된 무능이었고 의도된 부실 수사였고 결국에는 봐주기로 결론을 낸 거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고검은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냐? 특검이 예. 기다리고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가장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할 때가 동일 사건의 뒤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된다. 아니 그렇죠. 예. 그런데다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김건희 씨를 봐주고 예. 뭐 수사를 부실 수사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검찰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당시에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수사 지휘 라인이 다 특검의 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광재 대표 이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 제가 방송 중에 나와서 계속 했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당시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게 무엇이냐라고 예. 제가 강변을 했었던 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제가 그때 했었던 말이 아주 면구한 말이 된 거죠.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그러면 성의 없이 했을까라는 예.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중들은 역시 검찰은 권력의 편에 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문재인 검찰 시절에도 어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뭐 이렇게 면밀하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됐고 그 여사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깊숙이 파봐야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기되는 정치검찰,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수사에서 저는 오히려 특검이 정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사실을 들춰낸다기보다는 과거의 수사를 왜 잘못했는지 검사들의 수사 행태를 오히려 들여다보는 형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사 변호사님 특검이요 실제로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 라인까지를 다시 수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법에도 특검법에도 이제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그런 인지 사건들 역시 또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수사의 기간이라든가 수사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예. 이런 녹취록까지도 이제 최근에 확보했다라는 점이 더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수사를 맡았던 수사 라인 역시도 조사 대상이 일단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예. 특히 지금 결국에는 당시에 이 담당자와 통화했던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특별히 강제적인 그런 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 뭐 일부에서는
당시에 이제 해당 계좌를 거래할 때 뭐 전화 통화 방식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전화 통화 방식으로 거래가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 와서는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초반부터 이런 부분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따라서 물론 결론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특검에서는 결국 이 수사기관 검찰의 그런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일단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박 의원님 얘기처럼요. 지금 고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고검이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죠, 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뭐 조사를 더 진행을 했다가 결국 기소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상당히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특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법원 단계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소를 해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사 단계는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특검에서는 결국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그런 조치만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 뭐 나머지 이제 특검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 소환 없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측의 요구에 응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특검에서 수사 단계를 조금 이첩을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뭐 검찰의 기소는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용만 놓고 보면요. 주범인 권오수 회장이 2심에서 얼마의 형을 받았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벌금 5억 원과 함께. 그리고 김건희 여사보다도 오히려 관여 정도가 더 컸다고 판단된 전주 손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인 처분으로는 저게 구속사안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사안 정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조차 기소를 하는 단계로 갔었어야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든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털어냈어야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구속사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기소가 이루어져서 뭐 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이 뭐 많아봤자 공범 손모 씨 정도 나왔을 텐데 이런 정도의 그 고언도 측근 그룹에서 하지 못했었다는 점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국정 운영하는 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히려 크게 만들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조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입원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좀 근황을 전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지금 이게 그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이건 터무니없는 약인 게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뭐 양평고속도로고 뭐고 전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가자. 우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에요. 다 덮었잖아요. 이제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 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아니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박 의원님, 먼저 입원을 한 시점을 보면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오전에 했는데 그날 오후에 입원을 했다. 이런 대목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 뭐 의구심 정도가 아니고 누가 봐도 검찰 소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입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울 고검에서 이제 소환 요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팀에서도 김건희 씨한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제 양쪽에서 다 소환 통보를 받으니까 그걸 피하고자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개인 그 건강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설사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날 갑작스럽게 오후에 입원을 했다는 건 충분히 그 소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고의적인 입원이다라고 볼 개연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뭐 영원히 입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쨌든 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예. 김건희 씨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제까지 이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제 더 큰 이제 특검이라는 말하자면 이 수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예. 특검에서 지금 수사해야 될 개별 그 의혹들이 1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나 뭐 명태균 관련 사건 의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임해서 예.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또 의혹이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건 또 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아야지 더 이상 이제 본인들이 이 법 위에 초월하는 법 위에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냉정하게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13일에 한 거다. 이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서정민 변호사님, 일주일 뒤에 퇴원할 거라고 뭐 주변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일단 이후에 추가적인 소환 통지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검찰이 과연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체포영장 발부 이야기가 나올 거고 뭐 실제로 또 그런 검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청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 그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또 항변을 할 수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의 뭐 적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이 이제 속도를 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 특검에서의 조사에서도 중복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당연히 이제 근거로 들어서 체포영장의 그런 불법성이나 부적절함에 대해서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 검찰이 그것을 반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 구인까지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전원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짜 의혹들이 말도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차라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라고 특검이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고 서정욱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광재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면 빨리 만약에 나라도 빨리 가가지고 의혹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은 그 입원 상태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뭐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섭식 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지난해서부터 종종 들리곤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보시더라도 체중이 굉장히 저체중에 가까울 정도로 살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본인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특검이 그 본격적인 수사에 응하게 되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 분명히 성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자신의 방어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이 과거에 증언했었던 것들에 대한 뭐 소명도 충분히 해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뭐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가 꽤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빨리 쾌유하시고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적극적으로 응하되 본인의 방어권도 적극 행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근데 저는 저런 전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검에 대해서 정말 의혹 해소의 계기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특검을 3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왜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특검이 발동됐겠습니까? 그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고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권력에 그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뭐 지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10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불과 고검이 이제 수사 재개한 다음에 50일 만에 결정적 증거를 찾은 이런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 저는 여전히 김건희 씨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본인들에게 제기되어 있는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그런 태도가 아니다. 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고 입원한 것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건강에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통보 받은 날 입원하는 건 좀 피해야죠. 자제해야죠. 그리고 검찰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가다가 세 번째 이게 3차 소환 통보였지 않습니까? 소환 통보 받으니까는 뭐 건강을 이유로 입원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특검에 잘 됐다. 이게 이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변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찰 수사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전 저번처럼요. 탄핵 심판처럼 여론전 성격의 싸움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런 여론전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방패막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방패막도 없어졌고 또 대통령도 더 이상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여론 조성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만약 계속 이렇게 이제 수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이제 강제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2번이나 경찰 수사에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제 체포영장 집행 때 공무집행방해, 뭐 직권남용 등등 아니겠습니까? 거듭 만약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뭐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강제성이 동반될 거라고 봅니다. 서변호사님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이제 무혐의 처리하면서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시세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상당한 정황들, 의혹 등은 제기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른바 7초 매매라고 해서 이 주가 조작의 그런 공모자들끼리 일정 주식량을 일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얘기를 하자 7초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동일한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뭐 통모에 관여가 된 건 아니냐 이런 정황들은 있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제 확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에 해당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했다라고 일단 검찰에서는 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직접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나눈 그 녹취록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강한 의심을 이미 제기가 됐던 그런 정황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직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 정황뿐만 아니라 증거의 그런 연관성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